일단은 33번이랑 34번을 먼저 봅시다. 지문을 4개 볼 건데 33번, 34번 일단 위아래 빈칸 보면 일단 첫 번째 문제가 지문이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3등분 하는 거였잖아. 나는 일단 연결어 벗을 기준으로 한번 이렇게 잘랐거든. 그쵸. 보니까 너네가 요약을 했듯이 이 벗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역접이 아니거든. 역접일 수도 있고 더 강조하기 위해서 쓰일 수도 있는데 흐름을 보니까 이건 역접이냐 강조냐. 강조요 강조. 반대의 내용을 말하기 위한 게 아니라 글쓴이의 주장하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이는 연결어죠. 그러니까 무조건 1대1 대응이 아니라 흐름에 따라서 쓰임이 달라질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난 여기서 이렇게 잘랐거든. 이렇게. 같이 한번 첫 번째 줄부터 보면 디지털 기술이라는 거는 가속화한답니다. 디머티리얼라이제이션, 비물질화라는 걸. 근데 어떻게 비물질화를 가속화하고 있냐면은 헤이스닝, 재촉함으로써 그러는 거죠. 마이그레이션, 이동을 from A to B. 여기에서는 from A to B가 뭘로 쓰인 것 같냐? 변화 예시 이동의 의미가 있잖아. from A to B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여기에서는 변화를 나타내는 거죠. 디지털 기술이라는 게 비물질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는데 도대체 비물질화를 어떻게 가속화시키고 있냐? 이동시키고 있다는 거죠. 상품을 서비스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리퀴드 그러한 유연한 특징 있잖아. 서비스의 유연한 특징이라는 게 뭐를 의미하냐면 그것들이 비바운드 투 하면은 반드시 뭐뭐하다라는 뜻이잖아. 반드시 물질적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럼 여기서 데이가 지칭하는 것은 뭘까? 앞에서 얘기한 그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겠죠. 서비스가 반드시 물질적일 필요는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서비스는 유연하니까. 하지만 비물질화라는 것은 결국에는 디지털 상품에 대한 것만은 아니래. 첫 번째 문단에서 내가 이렇게 나눈 이유는 그 질문 프린트 답자 한번 보면 결국에 얘기하는 게 33번 지문. 그 첫 번째 하이픈 보면은 디지털 기술이 결국엔 비물질화를 촉진시키고 있다는 건데 이 비물질화가 뭔지는 우리가 아직 잘 모르잖아. 두 번째 문단을 봐야지 알 수가 있는데 하지만 비물질화라는 것은 단순히 디지털 재화에 대한 것이 아니랍니다. 그 다음 문장에서 주어는 더 리즌이죠. 그 다음에 동사는 is고 이 이유는 근데 어떤 이유냐면 심지어 솔리드 고체의 물질적인 그러한 재화들 있잖아. 예를 들면 그게 뭐가 있냐면 탄산음료의 캔 같은 게 있대. 그러니까 디지털 상품뿐만이 아니라 탄산음료 캔까지 나오면서 이제 강조하고 있죠. 그 비물질화를. 근데 이 심지어는 딱딱한 물리적인 재화라는 게 더 많은 이점을 전달할 수 있답니다. 뭐 하면서 전달할 수 있냐면은 갖고 있으면서 더 적은 물질을, 그러니까 탄산 음료 캔이 더 적은 물질을 갖고 있으면서 더 많은 이점을 전달할 수 있다고 하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즉 여기서 대열이 지칭하는 것은 그 피지컬 굿즈를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에서 그 물리적인 재화가 갖고 있는 무거운 원자들 있잖아. 이게 대체가 될 수 있답니다. 무게가 없는 그 비트로 대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 그럼 여기에서 의미상 문맥상 봤을 때 이 비트랑 대조되는 개념이 뭘까? 무게가 없는 비트, 얘랑 대조되는 개념이 혹시 뭔지 알겠어? 그쵸? 무거운 원자, 얘랑 지금 대조되는 거다. 그러니까 원래는 무거운 원자였는데 물질적인 것이 비물질화 되면서 무게가 없는 비트가 됐구나.
결국에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무거운 원자라는 건 물질의 단위를 얘기하는 거고, 무게가 없는 비트라는 건 비물질의 단위를 얘기하는 거야. 결국에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죠. 물질이 비물질화되고 있다. 테인저블은 만질 수 있는 유형의 이런 뜻이 있거든. 만질 수 있는 유형의, 즉 만질 수 있는 게 대체되고 있는 거죠. 만질 수 없는 것, 즉 무형의 것으로. 근데 그 무형의 것이 뭔지 모를까봐 구체적으로 하이픈 오른쪽으로 예시를 들어주고 있죠. 그 만질 수 없는 것은 예를 들면은 더 나은 디자인이나 혁신적인 과정, 그 다음에 스마트 칩이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온라인의 연결성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일을 하는 것이거든. 근데 이게 어떤 일이냐면은 더 많은 알루미늄 원자들이 하고는 했던, 여기서 대신 지금 결국에 앞에 있는 그 예시들을 수식해 주는 거고, 결국에 더 많은 알루미늄 원자라는 거는 물질의 단위를 얘기하는 거잖아. 결국엔 물질이 used to는 뭐뭐 하곤 했다니까는 과거에 했던 것을 지금은 비물질적인 것들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과거에 이 알루미늄 원자와 같은 것들이 하곤 했던 그 일들을 지금은 비물질적인 것들이 하고 있다. 즉 대체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부드러운 것들 있잖아. 예를 들면 지식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지금은 끼워 넣어지고 있다는 거죠. 딱딱한 것들에. 역시나 다시 한번 그 딱딱한 것들의 예시가 알루미늄이고, 혹시 이거 해석을 통해서 대세 선행사가 뭔지 알겠어? 딱딱한 것을 여기에서 make는 사역동사고, 딱딱한 것을 더 소프트웨어처럼 움직이게 하는 것. 여기서 대세 선행사는 뭘까? 그쵸? 이 소프트 띵스. 결국엔 그 부드러운 것들이, 즉 비물질적인 것들이, 여기에서 부드러운 것은 비물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비물질적인 것들이 딱딱한 것, 즉 물질적인 것을 더 소프트웨어처럼 행동하도록 만든다는 거잖아. 계속해서 똑같은 말 반복하고 있고, 그 물질적인 재화 있잖아. 근데 이게 infused, 주입되어 있거든. 비트로. 비트는 비물질을 얘기하는 거죠. 점점 행동을 하고 있답니다. 마치 빈칸한 것처럼. 그래서 선택지 1번은 보면 여기서 일단 데이가 지칭하는 건 뭘까? 그것들이 무형의 서비스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데, 여기서 데이가 지칭하는 건? 그쵸? 물리적인 재화를 얘기하는 거죠. 결국에는 딱딱한 물리적인 것들이 비물질화되고 있다는 건데, 너네가 답근거로 고른 공통적인 것을 보니까는 여기를 많이 골랐더라고. 가장 직관적으로 나온 이 부분. 유형의 것이 무형의 것으로 대체되고 있다. 이 부분을 답근거로 많이 골랐고,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이 부분. 하드웨어라는 게 행동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처럼. 이 부분도 많이 골랐고. 그 다음 빈칸을 보면 그 명사라는 게 별표 단어 변화해가지고 동사가 됐다고 하잖아. 갑자기 명사랑 동사라는 품사가 왜 나왔을까? 문맥상으로 봤을 때 명사라는 건 경계가 있는 물질적인 것. 그 다음에 동사라는 건 본문상의 표현에 따르면 그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리퀴드라는 형용사가 나왔잖아. 유연한이라고. 즉 동사라는 건 변화하는 거잖아. 즉 유연하고 부드러운 비물질적인 것. 이렇게 비유적으로 쓰였다고 생각하면 돼. 즉 물질적인 것이 비물질적인 것이 됐다고 말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썼구나. 심지어는 실리콘밸리에서 그들은 얘기한답니다. 그것을 얘기한답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라는 게 모든 것을 삼켰다. 결국엔 모든 것이 소프트웨어화되고 있다. 그쵸? 그 다음 34번 보면 사실 답근 거는 전부 다 동일하게 골랐거든. 이 빈칸 밑에 이 부분
그쵸. 부분적으로 self referential, referential이 동사 refer에서 갖고 온 거거든. refer 동사 대표 동사에서도 나오긴 하잖아. refer이 동사 뜻으로 지칭하다라는 뜻이 있고 추론하다, 언급하다라는 뜻이 있어. 대표적으로 지칭하다, 추론하다, 언급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오답으로 1번이랑 2번을 가장 많이 골랐거든. 같이 한번 보면 모든 황금률이라는 게 unlike는 형용사로 같은이란 뜻이 있거든. 부사로는 둘 다라는 뜻이 있다. 둘 다. 황금률이라는 것은 모든 황금률이라는 게 같지가 않답니다. 두 종류라는 게 발생을 했대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정적인 버전은 restraint, 자제를 지시를 하는 거죠. 즉 뭔가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황금률이라는 게. 근데 긍정적인 것은 intervention, 개입이라는 것을 권장한답니다. 즉 뭔가를 하라라는 말이죠.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본문상에서도 하나는 원이라고 지칭하고 나머지 하나는 디아덜이라고 지칭하는 거거든. 즉 똑같은 말을 전자랑 후자로 반복하고 있는데 원, 즉 앞에서 처음에 얘기한 그 부정적인 버전의 황금률은 베이스라인, 기본선을 설정하잖아. 그러니까 최소한 해를 끼치지 말라. 즉 뭔가를 하지 말라는 황금률. 그게 부정적인 버전이고 또 두 번째 버전, 긍정적인 버전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지칭하냐면은 염원되거나 혹은 이상화된 beneficent의 형용사 뜻을 뭐냐? 선행을 베푸는 행동을 향하고 있답니다. 즉 무언가를 하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이해를 하지 못해도 이 콜론 뒤쪽으로 예시가 나오잖아. 즉 부정적인 버전에 최소한 해를 끼치지 말라는 기본적인 것을 설정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얘잖아. 너에게 싫은 것은 하지 말아라. 남한테도. 이게 결국에는 부정적인 버전의 황금률이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버전의 황금률은 뭐야? 뭔가를 하도록 개입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마치 너 자신처럼. 이게 긍정적인 황금률인 거죠. 그 다음 다시 이 while로 들어가서 세모가로 묶이죠. examples가 주어고 abound. 이러한 황금률의 사례라는 게 많긴 하거든. 여기서 to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로 해석해도 되죠. 너무 많죠. list는 여기서 동사죠. 열거하다. 너무 많답니다. 열거하기에는 exhaustively 완전히.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while에서 시작한 문장에서 주절에 주어는 없죠. 명령문이죠. 주절에 동사만 있고 그 다음 뒤쪽으로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잖아. 결국에 while. 이러한 황금률의 예시라는 게 많죠. 너무 많긴 한데 이러한 버전들 있죠. 그게 긍정이든 부정이든 그냥 충분하도록 내비두랍니다.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여기서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은 황금률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을 얘기하는 거겠죠. 문맥상. 그러면서 이 콜론 오른쪽으로 예시가 나온 거잖아. 너가 싫은 거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두 버전이라는 것은 주장을 한답니다. 다른 사람을 신경을 쓰라고. 근데 그게 역시나 계속해서 똑같은 말이거든. 부정적인 황금률은 뭔가를 하지 말라는 거니까 결국에는 뭐야? 오미션. 생략의 행위를 통해서, 즉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든지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것. 여기서도 부사절로 보는 게 적절해. whether A or B로. A 또는 B로. 부정적인 황금률과 긍정적인 황금률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생략의 행위를 통해서, 즉 누군가를 상처 주지 않는 거죠. 혹은 through 커미션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하는 거. 동사 커밋에서 온 거거든. 행위를 하다라는 뜻이 있잖아. 자기라는 행위를 통해서. 즉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죠.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똑같은 말하고 있거든. 황금률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이 있다. 옛 뒤쪽으로 연결하니까 1번 형광펜 칠게. 이러한 황금률이라는 게
얼라우류 동사죠.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런 황금률이라는 게 에이전트 하면 행위자죠. 행위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신경 쓰도록 하긴 하지만 대의가 지칭하는 건 여기에서 황금률이죠. 그 황금률이라는 건 선택지 1번. 역시나 얼라우류 문형 또 나오죠. 자아로 하여금 행동하도록 만들지는 않는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염려 때문에. 액트 온이 무엇 때문에 행동하다, 무엇으로 행동하다거든. 다른 사람에 대한 염려를 행동하도록 만들지 않냐, 황금률이라는 게. 근데 여기에 대한 1번이 답이 아닌 근거도 결국에는 너네가 1번 형광 펜친 2번이거든. 부분적으로는 자기 추론적이라는 건 결국에는 그 일부로는 타인을 위한 행위라는 것도 들어있거든. 그리고 너네가 그 종이에 썼듯이 황금률이라는 게 다른 사람을 신경 쓰도록 했다고 하니까 그쵸? 결국엔 다른 사람에 대한 염려로 일부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빈칸 아래 문장이 해석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의도적으로 멀리하는 거 있잖아. 염려를. 그쵸? 자아에서 멀리 떨어져서 염려를 의도적으로 멀리 배치시킨다고 해도, 즉 내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의도적으로 자아로부터 멀리 떨어진다고 해도, 즉 나를 신경 쓰지 않고 타인을 신경 쓴다고 해도 주어가 얘기하는 건 부분적으로는 우리는 자기 추론적일 수밖에 없다. 즉 자기를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부정적 그리고 긍정적인 버전이라는 건 결국에는 자아를 불러일으킨답니다. 근데 뭐로써 불러일으키냐면 기본적인 척도로서 불러일으키는 거죠. 결국에는 타인을 도울 때도 나를 기준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동그란 괄호. 위치의 선행사는 그 기본적인 척도인 나잖아. 즉 나라는 기준을 통해서 그 타인을 돕는 행동이라는 것도 평가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4번이죠. 황금률이라는 게 자기에 대한 염려를 완전히 버리도록 요구하진 않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나를 기준으로 타인을 돕는 행동도 평가하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를 답근거로 고른 친구도 있더라고. 결국 타인을 도우려면은 내가 기준이 돼야 된다. 그 행동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읽다 보니까 방금 깨달은 건데 결국에는 이것도 답의 근거가 될 수 있겠네.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결국 내가 싫은 걸 하지 말아야 되잖아. 너가 싫은 걸 하지 말아야 되잖아. 그 말인 즉슨 우리 자체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결국엔 타인을 돕는다고 해도 나를 의식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기준이 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 다음 36번 같은 경우에는 답근 것만 확인할 건데 답이 BAC잖아. 너무 BAC인데 일단 B가 첫 번째가 될 수 있는 답근거는 너네가 체크했듯이 it이죠. it. 그것이 예술의 본질 자체를 바꾸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음악 표기법을 얘기하는 거고 대명사가. 그 다음에 B번에 나는 긍정 부정 사인이 나오면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 근데 단점이 있다고 하잖아. 거기에 대한 단점으로 이제 A의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는데 단점임을 알 수 있는 표현이 뭘까 얘들아. A에서 악보 표기법의 단점으로 캐치할 수 있는 어휘. 그쵸? 일단 동결시킨다고 하잖아. 그 노트 쓰여진 음표라는 게 음악을 그쵸? 유연하게 확장시킨다기보다는 꽁꽁 얼게 만든다. 동결시킨다. 그 다음에 또 그쵸? 억제한다고 하죠. 즉흥 연주를. 그 다음에 이 즉흥 연주라는 것은 자주 나오는 토픽이거든. 수능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3번 형광펜 쳐놓고 improvisation, 즉흥 연주. 결국에 freeze나 discourages를 통해서 부정적인 내용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너네가 답근거로 표시를 했듯이
이 부분이죠. 음악이라는 것은 주로 수행이 된다. oral tradition. 청각의 전통으로. 그 다음에 청각이랑 이어져서 너네가 이 부분을 답근거로 고른 거잖아. 대부분의 세계 음악이라는 것은 스틸 여전히 기본적으로 청각적이다. 즉 표기법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서 행해지고 있다. 대부분의 음악이라는 게. 여기를 이렇게 답근거로 골랐더라고. 같은 토픽으로 묶는 것도 순서 배열의 큰 힌트고, C번의 마지막 문장만 보면 여기에서 혹시 어떤 괄호로 묶어야 될까? 우리가 약속한 것에 따르면. 일단 주절의 주어는 뮤지션이고 동사는 can't read잖아. 세모 괄호로 묶어야 돼. 이게 분사구문이야. 비잉이죠. 주어가 살아있는 분사구문이죠. 주어가 살아있는 분사구문. 많은 현대의 팝 음악가들은 한 가지 사례가 폴 맥카트니인데, 여기에서는 뮤직이 문맥상 악보를 전혀 읽을 수가 없다. 즉 여전히 청각 전통으로 내려져 오는 그런 예시를 들기 위해 유명한 음악가를 든 거죠. 그 다음 37번. 이것도 아까처럼 긍정이랑 부정으로 갈 수가 있거든.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블루프린트가 뭐냐. 근데 이 블루프린트라는 거 너네 수능 특강에도 한 5-6번은 나올 거거든. 일단 3번 형광펜 치고 어렵게 생각할 거는 없고, 청사진이라고 하긴 하는데 도대체 청사진이 뭐냐. 쉽게 얘기하면 계획이라고 생각하면 돼. 계획. 미래에 대한 계획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왜 계획이라고 하지 청사진이라고 하냐. 그럴듯해 보이려고 하는 거죠. 제가 밥을 안 먹어서 그런지 지금 당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청사진이거든. 예전에는 그 인쇄기 같은 게 없었잖아. 복사기 같은 게 없었잖아. 그래서 여하튼 건축은 지어야 되니까 그 설계도가 많이 필요하잖아. 근데 복사기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그 너네 초등학교 때 했던 거 기억나? 뭐 검정색 종이 같은 거 밑에 깔고 위에 그림 그리면은 그 똑같은 게 밑에 몇 장이고 그려지는 그런 종이 있죠. 그러니까 복사기가 없을 때 이런 파란색 염료가 묻혀진 그 종이를 밑에 깔고 이제 설계도를 그리면 여러 사람들이 이제 밑에 묻어나니까 그 설계도를 가질 수 있잖아. 그래서 그거에서 유래돼서 청사진이라는 게 결국에는 계획, 미래에 대한 계획이란 뜻이 된 거야. 저 설명 여튼 같이 한번 보면 이 지문 꽤 재밌거든.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 중에서도 뭐에 주목했냐면은 그 우리가 입고 있는 옷 같은 것을 사람의 extended 연장된 피부,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전부 다 생략되어 있는지 알겠지? 전부 다 그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다. 여기 비동사. 옷을 사람의 연장된 피부, 그 다음에 바퀴를 연장된 발, 카메라와 텔레스콥 망원경을 연장된 눈이라고 언급했답니다. 뭐 노트하면 언급하다, 주목하다. 우리의 기술적 창조물이라는 건, 찬작물이라는 건 위대한 extrapolation, 별표 단어, 연장이라는 거죠. 신체, 우리의 유전자가 지은. 즉 옷, 바퀴, 카메라, 망원경 이런 거 전부 다 우리의 신체를 연장시켜준다라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한 거죠. BCA 순으로 읽는데 답근거로 이 부분을 골라오면 되거든.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간주 동사인 거 보이죠? Think of A as B죠. Think of A as B. 우리는 기술이라는 것을 우리의 연장된 몸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럼 여기서 이러한 방식이라는 건 어떠한 방식 얘기하는 거야? 주어진 문장에서 어디부터 1번 형광펜 치면 되냐? 결국에 in this way 뒤에 있는 문장이랑 얘랑 똑같은 표현인 거 알지 얘들아? 똑같은 표현이잖아. 지금 마지막 문장에서 얘기하는 것도 기술이라는 것을 신체 연장이라고 보고 있잖아. 기술이라는 것을
나 이렇게 썼다. 기술은 신체 연장이다. 우리 기술의 창작물은 신체 연장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B번에서 인디스웨이 뒷문장에서도 기술은 신체 연장이다. 똑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디스웨이를 다 끈거로 해서 B를 첫 번째. 산업시대 동안에 이투 가주어 진주어 쉬웠답니다. 세계를 이런 방식으로 보는 게 쉬웠대. 파월 얘 엄청 중요한 동사거든. 동력을 공급하다라는 뜻이야. 동력을 공급하다. 수능 특강에도 몇 번 나올 거야. 동력을 공급하다. 그 다음 문장에서 주어가 여기서 여기까지죠. 마지막으로는 사실 여기죠. 마지막에 명사가 여러 번 병렬되면 마지막에만 and로 묶어주는 거. 스팀, 증기죠. 증기. 산업혁명의 시초, 대량 생산의 시초인 그 증기 동력을 받은 삽, 그 다음에 로코모티브, 기관차, 텔레비전, 그 다음에 레버와 기어스, 뭐 지렛대와 톱니바퀴, 엔지니어들의 이런 것들이 멋진 엑소스켈레톤, 별표 단어, 외골격 있잖아. 외부에 있는 뼈잖아. turn A into B, 사람을 슈퍼맨으로 만든. 근데 면밀한 관찰이라는 게 뭐를 드러내는지 알아? 역시나 다시 한번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표시했거든. 아까 다운사이즈랑 같은 흐름이잖아. 면밀한 관찰이라는 게 결점을 드러낸답니다. 이러한 비유에 있어서. 이러한 비유라는 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기술을 신체의 연장이라고 보는 그런 비유를 얘기하는 거겠죠. 연장된 그런 커스튬? 동물의 옷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그들의 유전자의 결과잖아. 동물들이 갖고 있는 여기서 코스튬 옷이라고 했지만 뭐 신체 구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들은 물려주잖아. 기본적인 여기에서는 문맥상 DNA의 계획이겠죠. DNA의 계획이죠. 문맥상 기본적인 DNA를 물려준다는 거예요. DNA를. 그쵸? 그들이 만들어낸 것에 대한. 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도 토픽으로 묶으면 되네. 아까처럼 그 oral tradition, 청각의 전통이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기본적인 청사진 얘기가 나왔고 여기서도 청사진이라는 토픽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괜찮아? 토픽으로는 이렇게 묶으면 되고 인간은 그러면 왜 물려주지 못하는지 유전자를 거기에 대한 이유가 A에 나오잖아. 왜 물려주지 못하냐? 우리의 겉껍데기에 대한 그러한 청사진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신에서 나온 거잖아. 얘들아, 그럼 여기에서 겉껍데기라는 건 뭘까? 문맥상 뭐를 얘기하는 걸까? 그쵸? 모든 발명품을 얘기하는 거다. 모든 발명품. 그쵸? 옷이랑 뭐 망원경, 카메라 여기에서 열거된 모든 발명품을 이렇게 또 비유하는 거야. 우리의 껍질이라고 얘기한 게. 우리의 껍질, 즉 외피에 대한 계획이라는 것은 신체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정신에서 튀어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spontaneously 자연히 어떤 것을 만들어냈답니다. 여기서 위치의 선행사는 뭘까 얘들아? 무슈. 무엇이 어떤 걸 만들어낸 거야? 그쵸, 정신이죠. 정신이 만들어낸 거잖아, 어떤 것을. 우리의 조상 중 어떤 사람도 만들거나 상상하지도 못했거든. 즉 조상에게 물려받은 유전자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기술이라는 게 인간의 연장이라면 그것은 그쵸, 유전자의 연장이 아니라 나데이 법비문형이죠. 유전자의 연장이 아니라, 즉 신체의 연장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의 연장이라고 지금 이 사람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즉 결국에 글쓴이는 이 주어진 문장에 이 마셜이라는 사람이랑 의견을 같이 하는 거 같냐? 달리하죠. 이 사람은 우리의 발명품들이 신체를 연장시킨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신체의 선물이 아니라 결국에는 정신의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글쓴이는. 즉 기술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연장된 신체다. 마음에서 비롯된 거다. 신체를
신체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프린트를 한번 봅시다. 137번. 그쵸? 의료나 바퀴나 카메라나 망원경 같은 기술 발명품은 신체를 연장시킨다고 하지만 사실은 정신의 연장선이다. 정신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쵸? 그러므로 물려줄 수도 없고. 여튼 순서별로 하는 부분, 이거 38번 같은 경우에도 답근 거만 잠깐 보면 이 레더를 많이 골랐더라고. 레더. 그럼 이 레더를 답근 거로 고르려면은 이 레더리 뜻하는 거를 여기 한글로 한번 써봐. 이 레더리 뜻하는 게 뭔데? 그렇다기보다, 해석하면 그거잖아. 그렇다기보다, 하지만이란 뜻도 있지만 그렇다기보다 한글로. 여기서 그렇다기보다를 한글로 풀었으면 뭐냐 결국엔 앞문장을 반대로 쓰면 되거든. 그 선택지 5번 봤어? 5번의 앞문장 보면 편안함이나 컨텐트먼트, 만족, 그 다음에 충족이라는 것이 행복의 별표 단어 특효약이라기보다는 즉 편안함이나 만족이나 충족이라는 게 행복의 특효약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기보다는 행복이라는 것은 발견이 된다 순간에. 근데 어떠한 순간이냐면 우리가 가장 취약하고 혼자이거나 고통에 있는 순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답근거로 돼서 이것을 지칭하는 게 결국엔 5번 선택지 뒤쪽에 이러한 경험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죠. 이렇게 레더를 답근거로 고른 사람은 선택지 5번의 앞문장 이 부분을 연결시키면 됐던 거고 결국에 레더를 지칭하는 게 뭐냐 앞문장의 반대를 얘기하는 거다. 이 둘 중에 하나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9번. 이거는 구조 때문에 보는 거거든. 구조 때문에 구조 파악하는 거 힘들 수 있어서 일단 답의 근거는 대시죠. 이 대시 지칭하는 게 뭔지 보면은 프린트에 나와 있듯이 또 너네가 한글로 썼듯이 이 4번 문장이 앞문장 얘기하는 거잖아. 너네 두 명이 서 있어야 된다. 대각선으로 그 공간에 그쵸? 반대쪽 코너에 즉 대시 지칭하는 건 4번 선택지의 앞문장의 주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주절. 그래서 답 근거를 대수로 고르는 거고 그림으로 그려온 친구도 있는데 이 부분이래요. 이 공간이래요. 실제로. 그쵸?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벽을 보고 서야 돼. 벽을 보고 서고 서로 얘기를 하면 어떤 음향적 어떤 우연 때문에 서로의 말을 들을 수가 있대. 마치 그거 알지? 종이컵 두 개에다가 실 연결해서 하면 멀리 있어서 들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나 봐. 이 부분이. 의도한 건 아니고 우연히 발견하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 속삭임의 갤러리라는 것은 뭐 회랑이라고 하는데 나는 갤러리라고 해석을 할게. 뛰어난 별표 단어 음향의 공간이랍니다. 근데 이게 발견이 됐거든. 비니스는 아래죠. 아래. 특정한 돔이나 굽어진 천장 아래에서 발견된 음향의 장소거든. 그 유명한 것은 위치되어 있답니다. 유명한 레스토랑 바깥에 뉴욕의 도시의 그랜드 센트럴 스테이션에 있는 그것은 재미있는 장소래요. 데이트를 하기에. 너네 두 명 있죠. 로맨틱한 말을 교환할 수가 있답니다. 너네가 40피트 떨어져 있으면서 분리된 채로 그쵸? 사람이 많은
패시지웨이 그 통로에서 사람이 많아도 그 양쪽 두 개의 대각선에 서면은 마치 전화하는 것처럼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너네는 각자를 들을 것이랍니다. 그것도 명확하게. 하지만 그 행인들은 듣지 못할 거래. 너네가 하는 말을. 이러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 3번의 답이 아닌 것도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잖아. 답인 거를 발견해도 되지만 한 번에 속어법으로도 접근할 수 있으니까 문장 삽입도. 이러한 효과라는 거는 만약에 1번 형광펜으로 친다고 하면 어디부터 치면 될까? 어디로 치면 될 거 아니야? 앞문장 전체죠. 그쵸? 너네가 명확히 들을 수 있는 것, 지나가는 행위는 너네가 하는 말을 듣지 않고. 그쵸? 지금 이거 앞문장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3번이 답이 아닐 수 있는 거죠. 바로 앞문장을 지칭하는 거니까. 너네 둘은 대각선으로 서 있어야, 대각선의 반대 모서리에 서 있어야 된답니다. 그 공간에. 여기부터 세모가 온 거 알죠? 벽을 마주하면서 벽을 보고 있어야 돼. 벽. 아까 그림처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벽을 봐야 된다. 즉 그것. 여기서 그것은 대각선으로 벽을 보고 있는 것. 그것이 너네 각각을 두는 거죠. 그 초점 가까이에. 이 초점이라는 것은 그 소리가 울릴 수 있는 그곳을 얘기하는 거겠죠. 동격. 그 초점이라는 게 어디냐? 특정한 지점이거든. 그 너의 목소리라는 게 집중되는 지점. at which 아까랑 똑같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니까 스페셜 포인트를 수식해주는 거죠. 이 초점이 뭔지 모를까봐 동격으로 부연 설명하는 거야. 너네 목소리가 모이는 지점. 근데 어떻게 하면서? 그것이 반사되면서. 그럼 여기서 it은 뭘까? 통로에 굽어진 벽과 천장을. 무엇이 반사되는 거겠냐? 그쵸? 너의 목소리죠. 너의 목소리. 더 사운드도 배우게. 너의 목소리. 이시칭하는 거. 결국에는 사람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서 있으면 이렇게 굴곡진 천장이 있다고 하잖아. 이 사람이 여기에서 이 어떤 포인트가 있나 봐. 이 사람이 여기에서 바로 하고 이 사람이 여기에서 바로 하면 어떤 소리의 흐름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들을 수가 있나 봐. 여기에 사람이 엄청 많다고 해도 그 원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그 소리 웨이브라는 게 너가 만들어낸 트래블 이동을 한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동하거든. 모든 방향으로. 그 다음에 튕기는 거잖아. 벽적으로. 다른 시기와 장소에. 세모가로 여기서 묶었어? 분사 구문이죠 결국엔. 동그라미 2개 어디다 치면 될까 얘들아? 스크램블링 뒤쪽으로. 소댓 구문이죠. 그쵸? 너무 A에서 결과적으로 주어 동사하다죠. 여기서 데미지칭하는 게 혹시 뭔지 알겠어? 그것들을 너무나 많이, so much, 너무나 많이 뒤섞어 놓아서 이게 원인이죠. 너무 많이 뒤섞어 놓으니까 그것들이 inaudible, 들리지가 않는 거잖아. 분사구문 여기서 한번 끝나죠. 뭐 할 때? 그것들이 도달할 때에는 청자의 귀에, 그쵸? 40피트 떨어진. 댐은 뭘까? 무엇이 뒤섞이는 걸까? 그쵸? 사운드 웨이브, 사운드 웨이브. 데이가 지칭하는 것도 결국엔 사운드 웨이브 얘기하는 거고. 결국에는 원래라면 선택지 4번의 오른쪽 원래, ordinarily 원래라면 이렇게 분산되어야 하거든. 근데 그러지 않은 포커스라는 지점이 있다는 거죠. but 하지만 너가 포커스의 속삭이잖아. 그러면 그 반사된 웨이브라는 게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동시에
다른 포커스, 그 상대방 쪽에 다시 한번 분사구문. 그래서 서로를 강화시키고 다시 한번 allow 동사죠. 너의 말이 들리도록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이 부분을 뭐 주관식이 원래 안 나오긴 하는데 고3 때 이 부분에 넣었잖아. 원래는 해석으로 넣으려다가 어순배열로 넣어본 거거든. 나돌리라는 부정어구가 문두로 나오면 뒤에 부정어구로 도치되니까 이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보려고서는 순서배열 시킨 거거든. be interested in 무엇에 그쵸 흥미가 있다. 그 다음에 나돌리 버들소 이거 상관접속사도 확인해 볼 수 있고 거의 다 맞췄더라고. 신박하게. 그쵸? 그 다음에 이 by ing 표현 이것도 아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고 그쵸? 그래서 이런 문법 포인트들을 이해하고 있는지랑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순배열 문제를 하나 낸 거고 만약에 어순배열 문제를 다른 곳에서 냈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도 낼 수 있었을 것 같거든? 일단 분사구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등위 접속사 사이로 reinforcing이랑 allowing 이 부분을 구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투부정사의 수동태 형태를 쓸 수 있나. 너의 말이라는 건 결국엔 듣는 게 아니라 들리게 되는 거니까 수동태 형태로. 그 다음에 allow 문형까지 알아야 되니까 여하튼